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교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요. 교수님, 학생들이요,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시기는 2022년 12월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교수님이라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F. F 발견되는 즉시 F다. 네. 또 어떤 의견 있을까요? 해보라지. 챗 해보라지. 해보라지. 네, 저는요,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할 겁니다. 네, 우리 챗GPT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퀴즈를 좀 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챗GPT가 공개가 된 날짜 혹시 기억하시나요? 챗GPT가 공개된 날짜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2022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25일. 11일. 정말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챗GPT가 공개가 된 날짜는요, 2022년 11월 30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 다 같이 2022년 11월 30일 이후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 거예요. 11월 30일 날 공개가 됐고요. 우리 2022년 12월부터요, 사실 굉장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요.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때 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교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요. 교수님, 학생들이요,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시기는 2022년 12월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교수님이라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F. F 발견되는 즉시 F다. 네. 또 어떤 의견 있을까요? 해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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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테면 해봐. 해봐라. 내가 다 잡아낸다. 네. 이런 의견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긍정적으로 난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까요? 제가 이 당시에 이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네, 저는요,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할 겁니다. 자, 이 말은요, 과제의 결과물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제가 그때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시대를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GPT에 대한 공부라던가 생성형 AI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초기에는요, 제가 GPT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 먼저 드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GP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가 활용을 하는지 또는 활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년마다 IT의 역사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1977년도에는요, 개인 PC가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1992년도에는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는요,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를 하면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는데요. 사실 저는요, 이 2007년도에 핸드폰을 바꾸러 갔었을 때 그 핸드폰을 판매하시는 분께서 아이폰을 사야 된다, 아이폰으로 사용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전 거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 큰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저는 이거 쓰지 않을래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이폰을 또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에 챗GPT가 나왔는데요. 이 주기를 보시면 15년마다 IT의 역사가 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챗GPT가 그냥 메타버스처럼 반짝하는 거 아니야? 이따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 변한 역사들을 보시면서 내가 활용을 할지 안 할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챗GPT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더 드리도록 할 건데요. 대화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하는 인공지능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챗GPT를 정말 그냥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챗GPT다라고 이 한 문장처럼 기억을 하시는데요. 많은 회사에서 챗GPT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혹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시겠어요?
스타일러. 스타일러. 네. 공식 명칭이 스타일러일까요? 에어드레서. 에어드레서, 네, 좋습니다. 자, 이 제품은요, 가정용, 네, 의료 관리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생분들께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좀 해주셨어요. 자, 가정용 의료 관리기고요. 자, 각각의 회사에서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죠. 자, 보시면 이렇게 LG에서 그리고 삼성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뭘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일러 그리고 삼성에서는 에어드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의료관리기를 스타일러 또 에어드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챗 GPT가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챗 GPT, 오픈 AI에서 개발한 건 챗 GP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챗, 그리고 구글은 바드, 네이버는 클로버 X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화하는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질문에 대한 답을 단답형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이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던 사건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질문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같이 웃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뒤쪽에서는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자, 챗GPT가 초반에 많은 오류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GPT한테 실제로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라고 했을 때, 보이시나요? 굉장히 자세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내용들을 보면서 GPT를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시고 많이들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까지도 내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GPT를 활용을 하실 때에는요, 사실에 대한 검증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환각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봤었을 때에는 또 정확하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오류를 검증을 하고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보면 좋을까, 어떻게 정확한 정보들을 활용해보면 좋을까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GPT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GPT 화면을 열어보시면요, 하단에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요. 이 입력하는 창을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챗GPT랑 이야기를 할 때 이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롬프트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입력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챗GPT한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조를 한번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GPT한테 뭔가를 물어보실 때 이 구조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GPT한테 역할을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마케터야. 너는 유명한 작가야 라고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GPT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답변 형식을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답변 형식은요, 내가 어디에 사용할지,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거야 등의 이 목적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이 답변 형식을 지정을 하실 때에는요, 또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전달하시는 것들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할 광고 문구를 작성을 해줘 라는 식으로 내 정보를 더 많이 넣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GPT가 내놓은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에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 전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실습 자료는 제가 미리 전달을 했기 때문에 파일 열어보시면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메일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이 이메일 작성하는 게 간단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메일 작성할 때 내가
기존에 작성했었던 내용들을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새롭게 내용을 작성하는 거, 그리고 답장을 보내는 이메일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작성한 내용들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정말 편하게 작성을 한 거고요. 이 내용을 포함을 해서 GPT한테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야. 역할에 대해서 부여를 했죠. 다음 내용의 이메일을 공손한 표현으로 좀 수정을 해줘 라고 하고 제가 작성한 내용을 쭉 붙여 넣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빠르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이메일 작성 잘 하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동일한 요청을 통해서 다른 내용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결과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체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 전체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도 GPT한테 사용자 역할을 제시를 하시고요. 누가 메일을 받을지 이 목적에 대해서,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또 내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글 스타일 지정이라고 되어져 있죠. 좀 분석적인 내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대화하듯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이 글 스타일까지 지정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끔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작성하실 때 좋은 글 스타일인데요. 정중하게 분석적으로 대화하듯이 이런 키워드를 넣으시면 이 형식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글 스타일을 두 개를 작성을 해서 결과물들을 받은 거거든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결과물들이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데이터 정제학인데요. 우리 업무 하시다 보면 다양한 거래처에서 또 어떤 신청자분들한테 전화번호나 이메일 받아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형식으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다른 형태로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받아보고 나서 변경하는 것들은 또 나의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변경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화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예시 데이터를 참고해서 요청 데이터를 수정해줘 라고 목표를 넣었고요. 어떤 형식으로 바꿀지 예시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보시면 구글 폼을 통해서 받은 이메일 주소인데요.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수정된 데이터가 같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한 번에 업무 시간들을 좀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표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표로 작성해줘 라고도 하시면 이렇게 표로 작성하는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5 버전에서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4 버전과 3.5 버전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용한 기능, GPT를 활용한 유용한 기능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챗GPT에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글에서 입력하는 내용들을 바로 옆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챗GPT4 구글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네이버 창이라던가 구글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바로 GPT 내용, GPT에서 GPT가 답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도 업무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찾아보시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요, 우리 유튜브 보실 때 자막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막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 스피커가 또 내용들을 그대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영상이 나오면 이쪽에 보시면 영상에 나오는 이 문장들 또 말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게 되는데 이 텍스트를 확인을 하셔서 인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도 또 업무에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2가지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전달한 이 내용들이요. GPT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업무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나의 워라밸이라던가 또 일뿐만이 아니라 엔잡러로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GPT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또 자기개발 부분에서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